자,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7분 남짓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다시 또 홍준표 시장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선과도에 좀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것이다 예상하세요? 뭘 때문에 타격이 된다는 거죠?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언론에 밝혀진 게좀 많이 SNS를 통해 있습니다. 적극 예. 해명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로 이제 확인된 것들 비슷합니다. 대통령 부부 예를 들면 홍 시장도 여론조사를 측근히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정황 4천여만 원 12차례 시장은 차용 사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리고 채용 절차는 지켰습니다만 하필 이 비용을 댄 인사가 그렇죠. 또 공직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지금 제가 이걸 현재까지도 조금 재직을 하고 있는 사실. 좀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거, 검찰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이제 언론이 보도되듯이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를 통해서 복당 최모 여론 씨. 복당 여론조사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으로 450만 원 입금 후에 이틀 뒤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복당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홍 시장은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21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당원 명부 57만 명을 전달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600만 원 전달했는 것도 검찰 조사에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인사는 지금 그 공무원에서 사직한 상태고요. 그렇죠. 22년 대구시장 당시에도 대구 당원 명부 전달하고 여론조사 10여 차례로 4천만 원 전달한 것도 확인되고요. 이게 사실 간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한 내용이고요. 또 이 부분이 또 대선을 앞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쉽지 않은 벽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재일 이윤수 실장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검찰 수사? 검찰 나온 확인 거? 예상입니다. 또 이 위원장이 어떻게 남의 당의 그 후보 관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하세요? 이거 오늘 또 그 인터뷰 하니까 조사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검찰 보고서 예. 그리고 또 언론 추가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예. 부분들이고요. 일단 홍 시장은 SNS 통해 해명하고 여론조사비를 있습니다. 댔다 누군가가 이런 그걸 조사를 그걸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조작된 여론조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근데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게 대구시장 선거 전이지만 관련이 되어 있다면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대선 후보로서 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디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보세요, 박재일 실장님? 많이 밝혀지면 좋겠죠. 우리가 의문이 있다면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모두에 문제 제기를 할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합니까? 예. 문제 제기는 할 만하죠. 그 누구든 그 공직에 나오시는 분이 특히 선거직에 임하는 사람이 선거와 관련돼서 추후에 부정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도껏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선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의 브로커의 브로커, 대한민국 최고의 브로커인지 모르지만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대통령부터 모든 데가 관계가 돼 있다고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끝없이 의심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정치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와 또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걸 끌 수 있느냐는 것이고 명태균 씨의 진술이나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또 말씀이세요. 한편 예. 매몰도 우리가 경청에 들을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나와서 써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홍 시장 역성을 두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목청을 높인다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당시에 어떤 그 대구시장과 겨뤘던 내부의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요? 경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의 제기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닌다면은 우리가 확실한 어떤 불법적인 선거에 굉장히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면은 묻어가자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더 불거지게 이걸 지금 곧 또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향후 대통령 선거 홍 시장은 그 선거 예비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동일한 잣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지만 어쨌든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명태균 씨와 그 홍 시장을 자꾸 연결하고 싶은 어떤 상대 공격이든 아니면 야당의 공격이든 간에 그런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고 오늘 이런 말씀 드리겠으면 하면 플레임을 씌워 놓으면 유리하거든요. 상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 하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연상되도록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홍 시장이 이 문제를 조금 그냥 나하고 관계없었다고 해명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적절한 합리적인 해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좀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자꾸 실장님 이야기에 반박하는 느낌이 원래 있어서 목요 논박이니까. 아, 그래요? 예, 뭐냐면 시원하게 하십시오. 우리 당에서 홍준표 시장을 프레임을 자꾸 가둔주려고 한 적 없습니다. 본인들이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던 명태균 씨와의 어떻게 보면 내부 분란인 거죠. 그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지금 싶고요. 근데 강혜경 씨 아니 강혜경 씨는 아니고, 예. 지금 민주당 진영에 가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 아니에요 거기? 명태균 민주당- 씨가 이 주장을 안 그러니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네. 명태균 씨가 이 주장 가장 강하게 하고요. 표현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 표현 안 했는데 민낯뿐만 아니고 낙껍질을 보여주겠다고 명태균 씨가 직접 이야기한 근데 거고요. 그 명태균 씨 네.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그대로 이야기 그래서 네, 좀 받아서 그래서 걸러서 저희들이 하겠고요. 민주당이 예. 그것을 프레임을 씌운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한편으로 민주당에서 보면 계속 그저 뭡니까 최고위원회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다 듣고 하던 거는 민주당 아니고 어디 뭐 다른 당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자,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도민으로서 여쭙는데 어쨌든 그 시장과 관련한 이런 의혹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정장수 부시장이 브리핑에서라든가 또 대구시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또 어떤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개인적인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정에 좀 어떤 뭐 지장을 주고 또 시 이미지에 뭐 타격을 주는 그래서 시가 나서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자체의 의혹에 그 지자체 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의혹에 지자체 대해서 대응? 어쨌든 부시장까지 나선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법 위반 관련돼서도 충분한 소지가 있고요. 그 사실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대구시를 홍준표 시장이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또 우상화 아닌 거 아니냐 했는 것도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박정희 동상에 대한 논란이 컸는데 알고 보니 박정희가 아니고 그 홍준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한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반겨요. 이유는 대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대구가 정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반김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재일 네. 실장님 마무리 발언 주십시오. 글쎄 뭐 정장수 부시장이 뭐 준비된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뭐 끌어올렸다는 좀 제가 보기엔 과잉충성이죠. 근데 어쨌든 대구시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현직 시장이 대통령의 뭐 선거가 있다면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5초 마무리해 주세요. 굴럭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일 논설실장님, 이영수 위원장님과 다음 주에 돌아오죠.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